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표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부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삐걱거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함께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는데 그 결과도 좀 애매하고 과정도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가 문제다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데 뭐든 조금 개운치 않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정확히 부산이 선정된 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의 이유형, 그러니까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건데요. 부산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5대 전략 19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예산에서 보듯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하지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게 부산 외에도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제주 등 5곳이나 더 있어서 부산이 선정된 게 그렇게 특별한 성과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애매한 이유입니다. 특히 특구당 지원 예산은 30억에서 100억 내외의 특별 교부금에 불과한데 글로컬 대학, 라이즈 사업 등 기존 사업 예산들까지 다 합쳐 이 교육특구 안에서 추진하면서 예산 규모만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불러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애매한 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역할 분담인데요. 부산형 통합 늘봄,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한 보육까지 초등교육과 연계하면서 시와 교육청의 협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공모 신청 때 박형준 시장과 하윤수 교육감이 서로 손잡았던 모습과는 달리 정작 이번 선정 때는 양쪽 어디도 공식 브리핑이나 발표를 따라하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늘봄과 영어하기 좋은 도시 등 글로벌 허브 도시에 주력하는 부산시와 공교육 체인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부산교육청의 입장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난 과정에서 서로 입장차가 커지면서 신뢰에 기반한 협업에 금이 간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의문에 행정부시장이 직접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삐걱거린다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문제들은 없이 잘 이인삼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대는 교육청으로서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부산시보다 더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은 게 당연할 텐데 전반적으로 조용한 건 최근 교육감의 욕설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의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K-팝 고등학교나 대학원 대학교 설립,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등 당장 학부모나 청년층의 관심이 쏠릴 만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 만큼 유명무실한 다른 특구들과 달리 제대로 내실 있는 특구가 돼야 한다는 지적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부산은 금융특구에 관광특구, 기회발전특구에 교육발전특구까지 정말 다양한 특구들을 갖고 있거나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부산시와 교육청이 2인 삼각처럼 호흡을 잘 맞춰서 교육발전특구에 내실 제대로 챙겨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2차 전지 기업을 유치했는데 표정 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성 ST라는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분명히 내용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던 건 바로 이웃, 경남의 눈치를 좀 봐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가 유치한 신성 ST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에서 일반 청약에 12조 원이 넘게 몰린 말 그대로 핫한 유망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가 중국 연태의 공장이 국내로 유턴하는 김에 본사도 부산으로 옮겨와 합치겠다는 건 당연히 기쁜 소식이고 여기에 곧바로 올해 공사해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 4년 동안 최소 3천억 원어치를 생산하겠다는 게 분명히 투자 협약 정도가 아니라 실제 수수학인 겁니다. 부산시로서는 특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박형준 시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치되는 신성 ST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부산으로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경 써야 할 문제는 바로 이 회사의 본사가 경남 창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창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의 계열사인데다 창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성장한 기업인데 이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산 강서구 미음으로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 공장이 국내로 유턴하고 본사까지 함께 합치면서 유능한 인재들도 뽑으려고 하니 가장 최적의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고 또 부산시 설명이지만 경남으로서는 특히 창원시로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때문에 부산시도 본사 유치 이런 수식어는 최소화하면서 대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부산부터 울산, 경남까지 있는 2차 전지 벨트라는 큰 그림을 강조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금양의 기장 공장을 거쳐 사상의 금양 본사, 이제 강서의 신성 ST까지 이어지면 곧바로 창원까지 연결되는 벨트로 구성되는 게 최상의 그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창원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빼오는 게 아니라 부산의 자원을 통해 그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서 경남, 울산과도 연결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요. 특히 부산과 경남 모두 2차 전지 쪽에는 크게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앞으로 이런 인프라가 울산의 특화단지와도 밀접하게 이어져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표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